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기 스타트업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할 셀리어스 대표 엄상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과 다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온라인 셀러로부터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어떻게 팔고 어떻게 팔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간절한 저의 욕구였고, 그리고 저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없었고, 그때는 진짜 많이 팔아보자 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위탁 셀러들에게 상품과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상품과 시스템 서비스는 공급자, 온라인 팔로 형성이 어려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나 제조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중개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원 사업, 패키지 사업이죠.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사업화에 있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플랫폼의 특성상 아무래도 물건을 파는 온라인 셀러분들이 있고, 그리고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분들도 본인들의 매출을 위해서 저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두 고객들의 매출이 올라가야지만, 즉 잘 팔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지만 저희도 매출이 향상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영역에서의 마케팅 그리고 팔로 개척의 컨설팅 경험이 꽤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온라인 셀러로 활동을 하고 현재도 꾸준하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와 유통에 관련된 컨텐츠로 유튜브도 현재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필승 TV라고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채널 커뮤니티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 101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은, 여기 스타트업, 정말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타겟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이후에 다른 두 대표님처럼 마케팅에 관련된 업을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필드에서 느꼈던 초기 셀러들 한테 제가 어떤 이론이나 잘 파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서 답답한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지원 사업에 뛰어들고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니 이 대표님들 중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술과 정말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사업화 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업화 시키는 것과 마케팅 계획과 마케팅 플랜을 되게 합리적으로 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문제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마케팅의 큰 줄기를 이해시켜 드리고자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제 경험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죠? 이게 또 객관식이라면 모를까, 또 주관식이니 더욱 풀 수 있으실 분들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1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여러분들한테 1+1과 같은 큰 줄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 강의라기보다는 경험에 대한 공유 차원에서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샤인머스켓 콤부차라는 키워드로, 그리고 모미필이라는 브랜드명을 입혀서 온라인상에서 식품을 브랜드에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과 3년 전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데, 온라인 마케팅의 현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월에 100개, 월에 400개, 그리고 콤부차, 이것이 뜻하는 바는, 여러분들은 딱 숫자를 들으면 되게
한 4배 정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네이버 안에서 블로그의 포스팅 발행 횟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스팅 발행 횟수가 아니고, 내가 콤부차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을 열심히 해서 고객들이 콤부차라는 키워드를 쳐서 나오는 블로그 포스팅들 중에서 내 제품이 인지되는 정도의 발행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전과 올해의 콤부차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의 발행 횟수에 대한 양적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온라인 시장은 이것에 대한 단적인 예로 양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경쟁이 치열한 곳이 온라인 마케팅의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초보 창업자들, 그리고 1인 스타트업 기업들, 저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마케팅 플레이스, 또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정말 내 제품을 온라인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온라인 마케팅 채널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1인 창업기업, 소상공인 전부 다 오프라인 유통 판로,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통 판로를 1인 기업들이 잘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포션이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 장벽도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의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온라인 마케팅이 현재 뛰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에서 여러분들은 초기 스타트업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이라면,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조금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시라면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계획이 사업화의 시작과 사업화의 장기 플랜과 같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서 많이들 막혀하십니다. 왜? 온라인 마케팅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양적 퍼포먼스가 단적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죠. 근데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듣다 보시면 뭐 이런 그래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도표나 1단계에서 내가 저예산으로 효율 좋은 마케팅을 해서 2단계를 디벨롭 시키고 3단계, 4단계까지 장기화 플랜을 짠다. 이런 맹목적인 이론 교육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1단계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저예산,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이죠. 부족한 예산인데 나는 마케팅을 정말 잘해서 최고 효율을 낸 다음에 사업화가 돼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 진행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1단계에서 막히시고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온라인 마케팅인데,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 채널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 그 마케팅 채널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대부분 지속성과 연계성과 주도성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영역에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플랜이 전혀 짜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되게 고려하시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장기 플랜을 짜냐? 온라인 마케팅 너무 많고 어려운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효율 좋은 것에 제일 먼저 자본을 집약적으로 투자를 하자 라는 생각들로 많이 실시를 하십니다. 왜 어렵냐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것들이 대표적으로 온라인에서 마케팅하는 영역에 가장 유행하는 형태의 어떤 광고 종류들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광고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내 제품과 내 서비스에 맞는 마케팅 플랫폼, 마케팅 채널이
요거와 저거와 저거를 활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많기 때문에 어렵고 한 개 한 개도 되게 고차원적인 마케팅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분류하고 그런 것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다녀도 이 하나하나 부분에 대한 파셜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내용은 듣지만 그것들을 내가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짜집기에서 살을 붙여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보면 이 생각을 먼저 하죠. 내 회사처럼 꼼꼼하게 한다는 거 빠졌죠. 알아서 잘 관리해주는 대행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막 명함 주고받고 이제 대행사한테 전형적으로 위임을 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몰라서 맡기는 것과 내가 알지만 그 플랜 속에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실무를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맡기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잘 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분류 기준과 명확한 플랜을 세우실 수 있는 본인들의 눈 정도는 키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용어보다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머릿속에 큰 줄기를 잡아 놓으시면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세 가지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 맞는 생태계별 전략 수립. 두 번째, 로우 데이터 세분화해라. 이거는 광고에 대한 컨텐츠나 소구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렴시키는 길을 만드는 장기 계획 플랜을 결국 여러분들이 짜셔야 된다. 맞는 생태계별 전략 수립.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제가 이제 화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픈마켓부터 폐쇄몰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뭐 여러 플랫폼들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통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들 중에 종류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죠.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판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제품, 내 서비스는 만약에 B2C로 팔 수 없는 물건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B2C로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제품을 지금 사업화를 고민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이 중에서 내가 어떤 판로들을 선택을 하고 운영을 할지에 대한 선택도 여러분들이 마케팅과 동일하게 계획을 잡으실 때 같이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맞는 생태계별 전략 수립을 설정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온라인 영역에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똑같은 오픈마켓이지만 오픈마켓 안에도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인터파크 이 외에 뭐 쓱닷컴도 요즘에 오픈마켓으로 됐죠.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 영역의 다양한 플랫폼들을 제일 먼저 각각이 전혀 다른 생태계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오픈마켓이니까 다 똑같겠네. 그럼 난 내 물건을 G마켓도 올리고 옥션도 올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올리고 11번가도 올려봐야지 가 아니라 각각의 다름을 인지하고 내 제품에 맞는 마켓이 어딜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태계로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출발하실 수 있냐면 온라인 판로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마케팅 채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과 같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사업화를 고민하고 있는 제품과 그리고 또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할 때 온라인상에서 내가 이런 마케팅은 여기에 쓰고 저런 마케팅은 여기에 쓰고 이런 전반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큰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하신데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행하는 뭐 라이브 커머스 올해 뭐 얼마 달성 거기에 유행한다 싶으면 거기에 그냥 맡겨요. 그리고 또는 와디즈 펀딩도 될 수 있겠죠.
각각의 플랫폼에서 좋은 성과가 유행하는 좋은 성과를 내는 플랫폼들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서 단타성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성공 사례는 될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마케팅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하는가에 있어서 성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보면요. 지금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맘카페. 이 바이럴 마케팅의 실제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 보면 지금 이 상품 3가지를 만약에 제가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이어트 식품과 그래픽 카드 이 2개는 양극화가 확실하죠. 어떤 게 맘카페에 어울리고 어떤 게 맘카페에 어울리지 않는지에 대한 상품의 소구점이 정확합니다. 근데 애매한 눈 마사지기 이런 거는 맘카페에서 굳이 내가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맘카페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눈 마사지기를 사업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들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자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상황, 시대적 배경, 그리고 내 제품의 구매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장 상황과 내 제품이 시장에서 발생되는 포지셔닝에 따라서 다 바뀌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개념적 이해를 설명을 드리자면 눈 마사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이 한 5년 전에, 지금은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5년 전에 중국에서 OEM 제조를 해서 눈 마사지기를 국내에 유통을 한 대표님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마케팅에 대해서 전무했어요. 하지만 자신 있는 거는 어떤 글을 잘 쓰는 걸 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마케팅 채널을 자기가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다가 본인이 선택한 게 맘카페였습니다. 이 맘카페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 대표님은 계속 이 대표님은 남자입니다. 근데 36세, 수원, 철수맘 이런 아이디로 해서 마치 여자처럼 진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절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다가 명절을 다 지내고 나서 이렇게 자극적인 멘트로 보통 바이럴을 많이 하죠. 명절에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젖만 굽고 왔다.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이거는 되게 순화한 편이고 되게 자극적인 멘트로 맘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조회수가 폭발하고 나서 이 대표님 글을 쓴 게 원래 이 카페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광고성 글이라고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이 작업이 광고성 글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 대표님이 글을 히스토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3대 독자인데 가가지고 명절에 전 굽고 남편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이런 쫙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정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을 좀 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눈 마사지기를 딱 하고 자는 사진의 모습을 게재를 하죠. 그리고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면 그 댓글에 자기의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혹시 그 눈 마사지기를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라는 식으로 바이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런 바이럴들이 작은 수준으로 발생이 되면 되게 우스운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여러 맘카페의 소통이라는 그리고 맘카페의 대상이 20대, 30대 여성, 40대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이 고객을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소구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이끌어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순수식품을 아시는 대표님이 있으신가요? 온라인상에서 되게 유명한 식품 회사인데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잘 모르시죠?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연매출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초창기에 거의 맘카페 바이럴을 올인해서 배도라지 착즙으로 일어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너무 방대하고 완벽한 계획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진짜 진심으로 그 각각의 플랫폼과 채널들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그들과 진짜 소통하고 직접
그 소비자들 그리고 날 바라보는 고객들의 시선에서 진심 어린 소통을 해서 그거 감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끌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로별로 여기에는 A라는 판로에는 잘 팔리고 B라는 판로에는 잘 안 팔리는 제품의 포지셔닝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사전에 시장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온라인 마케팅 채널과 온라인 유통 판로를 되게 면밀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사실 정확한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온라인 셀러들을 육성하는 컨텐츠도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온라인 셀러분들이 잘 파셔야지 제가 중개 수수료를 많이 먹는 형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잘 팔게끔 가리키는 것도 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컨텐츠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게 제가 쇼핑몰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성이면 거의 다 90%가 여성 의류 쇼핑몰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컨설팅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똑같은 쇼핑몰이라도 남자 청바지와 여자 청바지 대표적인 키워드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남성 쇼핑몰, 여성 쇼핑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방법과 키워나가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플랜이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받은 네이버 상에서 키워드가 얼마나 조회가 됐고 얼마나 클릭률이 발생됐고 이런 데이터를 주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모두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2022년 10월 10일에 지금 조회를 한 결과고요. 여자 청바지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상위 키워드입니다. 여자 세미 부츠컷 청바지는 굉장히 세부 키워드죠. 이런 청바지의 종류를 다 포함하는 굉장히 상위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의 조회수는 굉장히 많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자들의 구매 습관을 보시면 지금 여자 청바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큰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1000회밖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지금 요 밑에 있는 키워드들의 조회수는 대부분 10만에서 20만이 넘어가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키워드들은 뭐냐면 요즘 이제 SNS,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여자들의 운영하는 쇼핑몰들의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여자들의 구매 습관은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그냥 남자 청바지 쳐서 이미지 이쁘고 가격 싸고 이런 합리적인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유명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거나 그 사람의 스타일을 담고 싶어 하는 소비 성향이 좀 있습니다. 옷을 살 때. 그러면 마케팅 계획에 있어서 내가 여자 청바지라는 키워드로 내 쇼핑몰을 만들고 나서 장사가 안 돼서 나는 그럼 여자 청바지라는 키워드로 CPC 광고 그리고 키워드 광고죠. 키워드 광고를 CPC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남자 청바지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적입니다. 남자 청바지는 4만 회가 넘어갑니다. 남자들은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 쇼핑몰에 가서 구매를 하는 습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쇼핑몰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옛날에 남자 쇼핑몰 하면 전반적인 모든 카테고리를 다 다뤘지만 요즘은 각각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남자 빅사이즈 전문 쇼핑몰, 남자 에슬레저 전문, 또는 헬스복 전문, 또는 청바지 전문 이런 식으로 한번 유행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쪼개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컨셉에 맞는 쇼핑몰을 찾아서 충성 고객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습관도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들도,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대비해서 키워드 도구에 대한 수치만 보더라도 남자 청바지는 4만 회가 넘고요. 이렇게 유명한 쇼핑몰의 이름과 빅사이즈 쇼핑몰 이런 걸 대표적인 어떤
여자들의 구매 습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키워드들을 보면 한 3만에 다 언더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광고를 어떻게 하고, 내가 여자 쇼핑몰이라면 내 쇼핑몰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남자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내가 어떻게 디벨롭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맞는 생태계별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생태계별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의 채널별 또는 유통 판로별,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 다른 생태계라고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똑같은 제품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품을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썸네일로 만약에 물건을 오픈마켓 중에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팔았어요. 그럼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올까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절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 플랫폼도 뭐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있죠. 똑같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이 세 군데 업체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 결과가 똑같을까요? 전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게 누군가는 공급하고 누군가는 소비를 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 플랫폼이 유지가 되려면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성 고객층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존하지 않으면 절대 그 플랫폼은 유지될 수가 없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소구점을 찾아서 계속 사람을 붙이려고 그 플랫폼 입장에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층들이 여러 플랫폼 전부 다 같은 생태계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맞는 생태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개념적으로 그냥 기억만 해주셔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로우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수렴시키는 길을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진은 양측이죠.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마케팅을 해서 내 제품과 서비스를 잠재 고객들한테 알린다. 알리고 판매가 되고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런 양치기 같은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치기가 양떼 목장에 무분별하게 펼쳐져 있는 양들을 다 모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몰죠, 양을. 온라인 마케팅도 똑같이 그런 식의 본인들만의 길을 만드시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그림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큰 줄기와 같은 부분인데, 이제 이 온라인이 되게 광활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을 지금 활용하고 잠재 고객들이 접속하고 어떤 것들을 보는 이 많은 소비자층들이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굉장히 큰 트래픽을 발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잠재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인지하는 단계, 그래서 내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결국 내 상품에 통과하는 이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통과해서 내 제품으로 와야 되겠죠. 결국 이 길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온라인 마케팅의 비법이고, 여기서 단계별로 내가 제품을 인지시키는 단계, 그리고 이탈하지 않고 길을 통과하는 단계, 그리고 내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의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채널별로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내가 인지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마케팅의 종류를 사용하겠다, 통과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마케팅을 사용하겠다 라는 플랜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네이버 안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지금 네이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 있죠. 블로그는 되게 수동적인 형태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채널이죠. GFA라고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어플을 키거나 PC에서 보더라도 왜 중간에 광고 배너들 이렇게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걸 GFA 광고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능동적인 광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불특정 다수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이 블로그 마케팅은 내가 블로그를 하루에 10개를 내 제품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소비자가 이 블로그를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키워드를 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키워드를 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내가 블로그 발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한테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블로그는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마케팅이 아닌 거예요. 왜? 불특정 다수한테 내 제품 인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는 비효율적이죠. 이 GFA는 불특정 다수한테 뭐 어떤 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특정 시간에 광고를 노출하면 보고 내 제품을 눌러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GFA 같은 경우를 보통 내 제품 인식하는 단계에서 많이 쓰고요. 많이 쓰고 나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마지막에 인사하는 게 뭐죠?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잠자기 전에 인사를 하면서 잠이 드는데 자기 전에 핸드폰 하면서 대부분 네이버 뉴스를 보거나 SNS 채널을 보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광고인 줄 알면서도 누르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누르고 나서 쭉 보다가 물건 바로 삽니까? 온라인에서? 안 사죠. 한번 이탈을 했다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얼마나 후기가 좋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지, 이게 유행되는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네이버 안에서 또 검색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뭘 쓰면 될까요? 블로그를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소비자의 눈과 귀를 어느 정도는 갇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알고 판을 짜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지하고 잠깐 이탈됐다가 다시 검증하는 단계에서 내가 깔아놓은 블로그 작업물들을 보고 여기 잘 되는데 맞네. 여기는 진짜 유행하는 건가? 사람들이 많이 쓰네? 나는 확신으로 구매도 이어지게 만들게 이런 큰 구조의 길들을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개념이 잡혀야지만 디테일한 강의를 들으러 다니시면 저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야. 저런 요소는 요때 적용하면 되는 거구나. 저럴 때는 저걸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살들을 붙여 나가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인지 단계에서 로우 데이터를 세분화 시켜라 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인지하는 수단으로 SNS 채널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죠. 자, SNS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나는 피드를 정말 외주를 맡기고 웹 디자이너한테 부탁을 해서 한 개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고 광고를 이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0대, 30대 남자, 여자를 타겟으로 해서 광고를 그냥 돌립니다. 광고를 돌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결과가 있네 없네가 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패를 해도 왜 실패했는지 모르고요. 내가 자본을 쓴 거에 대한 부분에서 피드백을 더해서 계속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에서 한 번에 내 예상대로 이렇게 설계하고 딱 했는데 효율이 팍 좋아지는 광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 재료들을 정말 잘게 세분화해서 쪼개놔서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실패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성공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냥 23세 남자 하나로 정해서 23세 남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역하고 서울 고시텔에 살면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방에 살면서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컨텐츠를 다 기획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볼 수 있을 만한 컨텐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3세 남자가 볼 수 있는 워딩들, 단어들, 컨텐츠의 형태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핸드폰으로 SNS를 볼 수 있을 만한 시간대들까지 다 쪼개서 이거를 페르소냐라고 하는데, 이 페르소냐를 정말 잘게 쪼개서 테스트를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이 결과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릴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어떤 걸 버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에 어떤 쪽으로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돈을 더 집약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당연히 이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던질 수 있는 재료나 준비물들을 한 덩어리로 던져버리면 그게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도를 담고 테스트할 수 있는 여지들을 굉장히 재료들을 잘게 쪼개서 던진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 잘게 쪼갠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면 버리면 되겠죠. 효과가 있는 것들은 디벨롭 시키고, 그러면 거기서 또 시장 조사도 어느 정도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운영을 하시면 온라인 마케팅에서 분명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쓰고 정말 멋지게 하고 싶고 효율 좋게 편하게 마케팅을 하고 싶은 게 온라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대형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양적 퍼포먼스보다는 이 온라인 영역에서 나의 정말 세분화된 틈을 찾아서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쇼핑몰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키워드도 대키워드부터 과감하게 내가 돈을 투자해서 효율을 안 따지고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부터 투자를 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부 키워드부터 테스트를 해 나가면서 살릴 수 있는 건 계속 살리고 버리는 것들은 버려 나가면서 이 키워드들을 먹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위 키워드까지 점령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영역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까 말했듯이 유행하고 있는 플랫폼에 많이 의지를 하세요. 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와디즈,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GFA, 뭐 유행하는 그 마케팅에 전적으로 거의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할 때도 본인이 공부한다기보다 대행사에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라이브 커머스에서 월에 얼마시나, 뭐 와디즈에서 얼마 달성, 단타적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그 단타적으로 사업하고 접을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끔 물고 물려서 마케팅을 지속적인 관점에서 플랜을 세울 수 있는 대표님들의 통찰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